뭐야, 저거? 영화 촬영하나? 열대는 오바 아니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중소기업 새집마케팅 앞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 10대가 일렬로 회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광택이 반짝이는 차량들이 좁은 회사 앞 도로를 완전히 점령했어요. 빌딩 주차장도 아니고 건물 입구도 아닌 바로 회사 정문 앞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건물 3층, 마케팅팀 사무실 창문에 직원들이 달라붙었습니다. 저 차들 뭐야? 우리 회사 인수하러 온 거 아니야? 대박. 저 한 대만 사도 내 연봉 10년치인데.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감동과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첫 번째 벤츠의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검은 정장에 하얀 장갑을 낀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운전기사였어요. 그는 재빨리 뒷좌석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문이 열렸어요. 하얀 머리의 노신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색 맞춤 정장에 은색 넥타이.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노신사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새집 마케팅 건물을 올려다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확인하듯이. 두 번째, 세 번째 벤츠에서도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검은 정장 차림이었어요. 비서로 보이는 여성 둘, 그리고 양복 입은 남성 6명. 누가 봐도 재벌 회장의 수행원들이었습니다. 새집 마케팅 1층 로비로 노신사 일행이 들어왔어요. 로비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김미영 씨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노신사의 비서로 보이는 여성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해광그룹에서 왔습니다. 김지은 대리님을 뵙고 싶은데요. 네, 김지은 대리요? 안내 데스크 김미영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김지은? 우리 회사 마케팅팀 막내 대리? 그 조용하고 소박한 김지은 대리를 해광그룹 회장이 찾는다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김미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마케팅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마케팅팀입니다. 팀장님, 지금 1층에 해광그룹에서 오셨는데요. 김지은 대리님을 찾으십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왁자지껄한 소음이 터져 나왔어요. 3층 마케팅팀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김지은의 자리로 몰려들었어요. 지은아, 해광그룹이 너 찾는데. 뭐야, 너 재벌 남친 있었어? 야, 이거 완전 드라마 아니야? 김지은은 멍하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7세, 평범한 회사원. 아침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근하고 점심은 싸온 도시락으로 때우는 그런 평범한 여직원이었어요. 무슨 일이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광그룹?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그 해광그룹? 부동산, 건설, 유통을 아우르는 그 거대한 그룹이 왜 나를? 팀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1층으로 내려가 봐. 지금 회장님이 직접 오셨대. 지은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 뭐 잘못한 거 있나? 아니면 진짜 무슨 일이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1층 로비. 김지은은 떨리는 다리로 로비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곳에는 하얀 머리의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지은을 보자마자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마치 오래 기다렸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당신이 김지은 씨군요. 노신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노신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허리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뭐가요? 제가 뭘? 노신사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5일 전, 기억하십니까? 5일 전, 그날은 목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새집 마케팅 빌딩 앞. 점심시간이라 회사 앞 도로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김지은은 회사 정문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분홍색 보자기에 싼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정성껏 싸온 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지은은 회사 건물 뒤편 작은 공터로 향했어요. 그곳엔 오래된 플라타너스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지은의 비밀 장소였죠. 벤치에 앉아 보자기를 풀었어요. 은색 도시락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밥,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김치.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한 끼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지은이 막 젓가락을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터 한쪽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왔어요. 낡은 회색 점퍼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어 있었어요.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쪼그려 앉았어요. 그리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은은 노인을 물끄미 쳐다봤습니다. 노인의 손이 보였어요. 마른 손, 떨리는 손, 배고프신가 봐. 지은은 자신의 도시락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할아버지.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점심 드셨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지은은 자신의 도시락을 노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제가 싸온 도시락인데요. 드실래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이걸 제가 어떻게... 괜찮아요. 저는 편의점에서 뭐 사 먹으면 돼요.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도시락을 노인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분홍색 보자기도 함께 펼쳐줬습니다. 여기 앉아서 천천히 드세요. 김도 식기 전에요. 노인은 멍하니 도시락을 내려다봤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 그리고 따뜻한 밥. 노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어요. 은색 도시락 뚜껑 위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저 먼저 갈게요. 지은은 돌아서서 회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 하나를 샀어요. 1,000원짜리 김밥이었습니다. 지은은 걸어가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그날 오후 일을 하면서도 지은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실까? 너무 추우신 건 아닐까? 퇴근 시간이 됐어요. 지은은 다시 그 공터를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없었어요. 하지만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에는 깨끗이 씻긴 양은 도시락과 분홍색 보자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보자기 위에 작은 쪽지가 한 장 놓여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오늘 하루 당신 덕에 살았어요.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빕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지은은 도시락을 집어들며 미소 지었어요. 잘 드셨나 보네. 그날 지은은 그저 배고픈 노인에게 도시락 하나를 나눴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게 당신이었습니다. 현재 1층 로비. 노신사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그 따뜻한 도시락, 그 따뜻한 마음,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럼 할아버, 아니 그날 그분이? 노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당신의 도시락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지은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시락을 나눠드린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노신사는 지은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마치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김지은 씨, 제가 누군지 아직 모르시겠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신사가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건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습니다. 김지은, 27세, 서울 신림동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났어요. 작은 원룸 부엌에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밥 한 공기, 계란말이, 나물 한 가지. 늘 똑같은 메뉴였지만 정성만큼은 최고였어요.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은아, 밥은 정성이다. 아무리 간단한 밥이라도 정성을 담으면 맛있는 법이야. 지은의 아버지 김철수 씨는 신림동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어요. 60세, 평생을 검소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한순자 씨는 5년 전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와 딸 둘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우리가 가난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정직하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거야. 남을 도우며 살아라.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지은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3일 전, 지은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앞에는 따뜻한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할 텐데요. 지은이 말했지만 아버지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다. 이것도 못하면 아버지 자격이 없지. 둘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밥을 먹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저기, 왜요, 아빠?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소개팅?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떨까? 지은은 젓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빠, 저 아직 괜찮아요. 아니다. 너도 이제 27살이잖니.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사실 옛날에 나를 도와준 분이 계시거든. 그분 아들이 있는데 나이도 비슷하고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지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빠를 도와준 분이요? 그래. 30년도 더 된 일인데 그분이 최근에 연락을 하셨어. 아들이 결혼 정년기인데 좋은 인연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지은은 아버지를 물끄미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근데 아빠, 그 집은 어떤 집인데요? 아버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잘 사는 집이다. 아주. 얼마나요? 재벌이라고 하더구나.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벌이요? 아빠, 그럼 안 되죠. 저랑은 안 맞을 거예요.
아버지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 집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 하지만, 그리고 말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분 아버지, 그러니까 그 집 할아버지께서 너를 꼭 만나보고 싶어 하신대. 내 딸이 어떤 아이로 컸는지 궁금하시다고. 지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저를 왜?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일단 한 번만 만나보렴. 응? 아버지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재벌 집 아들이라니. 나 같은 사람이랑 무슨 어울릴 리가 없는데. 지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거친 손. 매일 도시락 싸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손. 그래도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쯤은 만나봐야겠지. 그리고 이틀 후, 바로 그 목요일 점심시간, 지은은 도시락을 싸서 회사에 갔습니다. 그리고 회사 뒤편 공터에서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을 만났던 거예요. 그 노인에게 자신의 도시락을 건넸던 겁니다. 지은은 전혀 몰랐어요.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5일 후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현재 1층 로비. 지은은 노신사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이분이? 노신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김지은 씨, 제가 누군지 이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해광그룹 회장 박준혁입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해광그룹, 한국 10대 재벌, 자산수조원, 그 회장이 자신이 도시락을 건넨 그 노인이었다니. 그리고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 아버지 김철수 씨는 제 은인이십니다. 지은의 눈이 더 커졌어요. 30년 전 제가 회사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 아버지께서 자기 집까지 담보로 잡으시며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일 전 당신이 나를 또 도왔어요. 나를 몰라보고도. 회장은 지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선행은 대물림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가 30년 전에. 지은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해광그룹 회장, 그 유명한 박준혁 회장이 자신 앞에 서 있다니.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김지은 씨, 저와 함께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로비 한쪽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소파,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회장이 직접 커피를 건넸습니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받았어요. 재벌 회장이 직접 커피를 건네다니. 회장은 지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김지은 씨,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단순히 감사 인사만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지은은 숨을 죽였습니다. 30년 전 당신 아버지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자기 집까지 담보로 잡으시면서까지.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저는 그때 맹세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갚겠다고. 하지만 김철수 씨는 그 후로 조용히 사라지셨어요. 폐를 끼치기 싫다고 하시면서.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하늘이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5일 전 당신이 나를 도와줬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무엇을요? 선행은 대물림 된다는 것을요.
회장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보세요. 지은은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30년 전 낡은 컬러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박준혁 회장,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자. 바로 지은의 아버지였어요. 이게 아빠? 그렇습니다. 30년 전 해광그룹 초창기 시절입니다. 당신 아버지는 제 첫 번째 직원이셨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가 해광그룹 직원이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가 경영 실패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직원들이 떠났습니다. 오직 당신 아버지만 남으셨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담보로 잡으시며 은행 대출을 받아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빠가? 지은은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해광그룹을 만들었죠. 회장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그 후로 조용히 퇴사하셨습니다. 은혜 갚으라고 한 게 아니다. 그냥 친구로서 도운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그런 일이 있었구나.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5일 전 제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나를 전혀 모르는 당신이 배고픈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도시락을 건네줬어요. 회장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김철수 씨의 따뜻한 마음이 딸에게 그대로 전해졌구나. 선행은 정말 대물림 되는구나.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김지은 씨, 사실 당신 아버지께 3일 전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은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럼 아빠가 말씀하신 소개팅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들 박민준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지은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당신이 그 도시락을 준 아가씨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은인의 딸과 제 아들을 연결해주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일 전 제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도시락을 받은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운명이구나. 지은은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럼 소개팅 상대가 재벌 2세? 회장이 지은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지은 씨, 제가 오늘 온 이유는 당신을 제 아들의 약혼자로 정식으로 모시고 싶어서입니다. 지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네, 약혼자요? 그렇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라면 제 아들에게 가장 좋은 반려자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재벌가와는 어울리지 않아요. 회장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김지은 씨, 저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돈을 보는 사람, 권력을 보는 사람. 하지만 당신처럼 진심을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회장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계산 없이 베푸는 선행. 그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응접실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5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 검은 정장 차림의 단정한 인상. 하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어요.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민준아, 왔구나.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지은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회장이 소개했습니다. 김지은 씨, 제 아들 박민준입니다. 박민준, 해광그룹 전무.
후계자. 하지만 그의 눈빛은 재벌 2세라는 타이틀과는 달랐습니다. 겸손하고 따뜻했어요. 민준이 지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민준입니다. 지은은 어색하게 악수했어요. 김지은입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잠시 나가 있겠다. 너희 둘이 이야기를 나눠보렴. 회장은 응접실을 나갔어요. 순식간에 둘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앉으세요. 편하게. 지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도 건너편에 앉았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네. 사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민준이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이야기 들었을 때 놀랐어요. 아버지가 도시락을 받으셨다고. 죄송해요. 그게 제가. 아니에요. 민준이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검소한 옷을 입고 거리를 다니시는 습관이 있으세요. 네. 사람을 관찰하신대요. 돈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진심을 가진 사람을 찾고 싶으셨대요.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5일 전 김지은 씨를 만나셨죠. 아버지가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몰라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배고파 보여서. 그게 바로 진심이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계산 없이 그냥 안타까워서 도운 거.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지은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정말 진지했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제 신분을 숨기고 살아요. 왜요? 사람들이 저를 해광그룹 전무로만 보거든요. 박민준이라는 사람은 보지 않고. 민준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평사원처럼 행동하려고 해요. 진짜 저를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지은은 민준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재벌 2세.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지은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약혼 이야기를 꺼내셨죠? 네. 부담스러우시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놀랐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실 줄은. 민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저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약혼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민준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지은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 계산 없는 태도. 이 사람은 다르구나.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한번 만나보죠.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민준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하지만 그 명함에는 해광그룹 전무라는 타이틀이 없었습니다. 그저 박민준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어요. 제 개인 연락처예요. 편하게 연락하세요. 지은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놀라셨을 테니 이만 가보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지은도 일어섰어요. 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지은 씨. 지은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응접실을 나서는 지은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이 사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재벌가에 어울릴까? 그날 저녁, 지은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은아, 왔니? 네, 아빠. 지은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회사에 무슨 일 있었니? 지은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눈빛,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아빠, 오늘 해광그룹 회장님이 오셨어요.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 회장이? 네. 그리고 들었어요. 30년 전 이야기.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큰 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큰 일이 아니다. 친구를 도운 거지. 집까지 담보로 잡으셨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박 회장은 좋은 사람이야. 진심으로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 망하는 걸 볼 수 없었지.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아버지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늘 말했잖니. 남을 도우며 살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네, 그게 결국 우리한테 돌아온다. 30년이 걸려서라도. 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지은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박민준, 재벌 2세. 하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 한번 만나보자.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지은은 박민준의 명함을 꺼내봤어요.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 내일 연락해볼까?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지은은 박민준을 3번 더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두 번째는 한강공원 산책. 세 번째는 작은 미술관. 민준은 매번 검소한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비싼 옷도 화려한 차도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남자로서 지은은 점점 민준에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민준은 지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어요. 회사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평범한 일상 이야기. 어떤 이야기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4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은 씨, 오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을까요?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에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님께서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 하세요. 특히 어머니께서. 지은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를. 그날 오후 강남구 청담동 해광그룹 회장 사저. 거대한 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의 차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지은은 차창 밖을 바라봤어요. 손질된 정원수들, 분수,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하얀 저택. 여기가 민준 씨가 사는 곳. 차가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민준이 차에서 내려 지은의 문을 열어줬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하지만 지은의 손은 떨렸습니다. 저택 현관문이 열렸어요. 박준혁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지은 씨. 안녕하세요, 회장님. 회장이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편하게 아버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직은. 알겠습니다. 천천히. 회장이 지은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넓은 거실,
고급 가구들, 벽에 걸린 그림들, 모든 게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단 위에서 누군가 내려왔어요. 65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 단정하게 올린 머리, 우아한 한복 차림.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박민준의 어머니, 이현숙 여사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습니다. 민준이 인사했어요. 이현숙 여사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차갑게 평가하듯이 이분이 김지은 씨? 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알아요. 이현숙 여사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지은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이현숙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은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회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어서 앉으세요. 차나 한잔 하면서. 잠깐만요. 이현숙 여사가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김지은 씨, 직업이 뭐라고 하셨죠? 중소기업 마케팅팀 대리입니다. 연봉은? 지은은 당황했어요. 민준이 끼어들려고 했지만 이현숙 여사의 눈빛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3,500만 원입니다. 이현숙 여사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학벌은? 지방 대학 졸업입니다. 부모님은? 아버지 한 분만 계십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고 이현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표정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일 전에 도시락을 주셨다고요? 네. 이현숙 여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재미있네요. 네. 소개팅 예정 5일 전에 우연히 회사 앞에서 시아버지가 될 분을 만나서 도시락을 주셨다니.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현숙 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타이밍 아닌가요? 어머니, 민준이 끼어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조용히 해, 민준아. 이현숙 여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집안의 며느리를 고르는 중이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오해야. 내가 직접 봤어. 그날 김지은 씨는 나를 전혀 몰랐어. 그렇게 연기할 수도 있죠. 이현숙 여사는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김지은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미리 계획한 거 아니었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현숙 여사가 다가왔어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어머니,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이현숙 여사는 남편을 돌아봤어요. 당신은 너무 순진해요, 여보. 우리 집 재산이 얼마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노리는 줄 알아요? 하지만 김지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이현숙 여사는 다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김지은 씨,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해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테스트요? 이현숙 여사의 입가에 차갑게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봐야죠.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민준이 지은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지은 씨는 그런 테스트 같은 거 받을 필요 없어요. 민준아. 이현숙 여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내가 결혼할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이어야 해.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당신은 빠지세요. 이현숙 여사는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김지은 씨,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돌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제 테스트를 받아보시겠어요? 지은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미안함으로 가득했어요.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받겠습니다. 지은 씨, 민준이 놀라 외쳤어요. 지은이 이연숙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말 계산 없이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를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그걸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떤 테스트든 받겠습니다. 이연숙 여사는 지은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연숙 여사는 지은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응접실, 고급 소파와 테이블,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연숙 여사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민준과 회장도 함께 들어오려 했지만 이연숙 여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당신들은 나가세요. 여자들끼리 이야기할 게 있어요. 어머니, 나가요. 민준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응접실에 둘만 남았어요. 이연숙 여사는 지은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김지은 씨,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네. 당신,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10조 원입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이연숙 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10조, 상상이 가요? 당신 아버지가 평생 벌어도 1억도 못 버는 돈이에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집안에 당신 같은 사람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돈 때문이겠지, 신분 상승 노렸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연숙 여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연숙 여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럼 왜 하필 5일 전에 도시락을 줬어요? 소개팅 5일 전에. 그건 우연이었어요. 우연? 이연숙 여사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5일 전 회사 앞에서 하필 시아버지가 될 사람한테 도시락을?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이 회장님이신 줄도 소개팅 상대가 민준 씨인 줄도 전혀 몰랐어요. 증거가 있어요? 네. 이연숙 여사가 팔짱을 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몰랐다는 증거 있어요?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증거라니. 이연숙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지은 씨, 제가 평생 봐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집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 여사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처음에는 다들 순수한 척해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이에요.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여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달라져요. 돈 달라고 하고, 카드 달라고 하고, 집 달라고 하고.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 아버지는? 네. 이연숙 여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30년 전에 우리 남편을 도와줬다고 하던데, 집까지 담보로 잡으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대가를 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는 30년 전 도움의 대가로 이제 재벌 사위를 얻으려는 거죠? 아닙니다. 지은이 소리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에요. 평생 정직하게 사셨어요. 정직하게? 이연숙 여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난 지금 딸을 이용해서 재벌가와 연결하려는 거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은은 울며 외쳤어요. 아버지는 회장님이 연락하셨을 때도 거절하려고 하셨어요.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이연숙 여사는 차갑게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였잖아요. 지은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이연숙 여사가 일어섰습니다. 김지은 씨, 제 말 잘 들으세요. 여사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밖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들어오는 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여사는 지은을 돌아봤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언론의 관심, 재벌가의 격식,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이연숙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같은 집안 출신이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지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당신 같은 집안 출신이. 그 말이 칼처럼 지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연숙 여사가 다가와 지은 앞에 섰어요. 김지은 씨,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우리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아무리 진심이어도 신분 차이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여사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도시락 사건, 저는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아니에요. 지은이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정말 계산 없이 증명해 보세요. 이연숙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우연이었다면 증명해 보라고요. 지은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증명? 어떻게 증명해? 이연숙 여사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김지은 씨, 제가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여사는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우리 민준이를 포기하세요.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이 관계는 당신에게도 민준이에게도 불행만 가져올 거예요. 이연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끼리의 결혼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지은은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이연숙 여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제가 직접 나설 거예요. 무슨, 당신 아버지 철물점, 건물주가 누군지 아세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해광그룹 계열사 소유예요. 여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면 임대료가 올라가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어요. 지은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당신이 선택하세요. 이연숙 여사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민준이와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힘들어지시거나. 문 앞에서 여사가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빠가 응접실 문이 열렸어요. 민준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지은 씨, 민준은 눈물 흘리는 지은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연숙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김지은 씨가 돌아가시겠대. 뭐라고요? 우리 집안과는 안 맞는데요. 민준은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이연숙 여사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너도 현실을 봐야 해. 저 아가씨는 우리 집안과 맞지 않아. 어머니, 이만 돌아가세요, 김지은 씨. 여사는 지은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민준이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은 씨, 가지 마세요.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민준 씨, 미안해요. 지은은 민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응접실을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지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은은 저택 대문을 향해 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민준 씨, 미안해요. 지은은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저택 안, 박준혁 회장이 2층 응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요? 이연숙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문 밖에서 울고 있는 지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아이를 위한 일이에요. 무슨?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연숙 여사가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너무 순진해요. 소개팅 5일 전에 우연히 당신을 만나 도시락을 줬다고요?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 증거가 있어요?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연숙 여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 아이가 나쁜 아이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어요. 여사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연이었다 해도 신분 차이는 어쩔 수 없어요. 민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잘못됐어요. 민준아, 저는 지은 씨를 사랑해요. 이연숙 여사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사랑만으로는 안 돼, 민준아. 그날 밤, 신림동 지은의 집.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말라붙은 얼굴, 붉게 부은 눈. 끝났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지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이 계속 울렸어요. 1번, 2번, 3번, 10번. 지은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괜찮니? 네, 아빠.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문 밖에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빠가 잘못했구나. 아빠 잘못 아니에요. 30년 전 일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됐어.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그냥 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청담동 회장 사저. 박준혁 회장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30년 전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젊은 날의 자신, 그리고 김철수. 회장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민준아.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제가 지은 씨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어머니가 그렇게 심하게 말했으니. 민준이 책상을 쳤어요. 아버지, 이건 잘못됐어요. 나도 안다. 회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를 설득하기가. 아버지께서 직접 보셨잖아요. 그날 지은 씨가 아버지를 전혀 몰랐다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는 확신한다. 그 아이는 정말 계산 없이 도시락을 줬어. 그럼 어머니한테 말씀하세요. 이미 말했다.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내 어머니는 믿지 않아. 민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대로 지은 씨를 포기하라고요? 회장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준아, 너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네. 민준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지은 씨를 사랑합니다. 처음으로 진짜 저를 봐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회장은 30년 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김철수 씨도 그런 사람이었지. 진심을 가진 사람. 회장의 눈빛이 결연해졌어요. 민준아,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다음 날 아침, 청담동 회장 사저 거실. 박준혁 회장은 아내 이현숙 여사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이현숙 여사는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요? 김지은 씨에 대해서.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끝났어요. 저 아이는 우리 집안과 맞지 않아요. 여보,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5일 전 그날, 나는 그 자리에 있었소. 알아요. 그래서 더 의심스럽잖아요.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요. 회장이 아내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게 있소. 이현숙 여사가 남편을 바라봤어요. 회장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5일 전 목요일, 나는 의도적으로 그 회사 앞에 갔소. 네. 우리 아들 민준이가 다니는 회사 말이요.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나는 김철수 씨 딸이 그 회사에 다닌다는 걸 알았소. 그래서 어떤 아이인지 보고 싶었지. 그럼, 하지만 나는 김지은 씨가 누군지 몰랐소. 얼굴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나는 일부러 배고픈 노인 행세를 했소. 이현숙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그런 짓을? 회장이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심을 보고 싶었소?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회장은 5일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나는 회사 뒤편 공터에 쪼그려 앉아 있었소. 낡은 점퍼를 입고 배고픈 노인처럼. 그때 그 아이가 왔소.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김지은 씨는 나를 전혀 몰랐소. 회장인지 누구 아버지인지 그 어떤 것도 몰랐어. 그저 배고픈 노인이 안타까워서 자기 도시락을 내밀었지.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그때 나는 확신했소. 이 아이는 30년 전 김철수 씨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이현숙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도시락을 받고 나는 한참을 울었소.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을 보면서 30년 전 김철수 씨가 자기 집까지 담보로 잡으면서 나를 도와줬을 때처럼 계산 없는 순수한 마음이었소. 회장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그건 계획이 아니었소. 진짜 우연이었어. 이현숙 여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완벽했다고? 회장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운명이요, 여보. 30년 전 김철수 씨가 나를 도왔고 30년 후 그 딸이 나를 또 도왔소. 그리고 그 딸이 우리 아들과 인연이 되었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계획이겠소? 이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요. 이현숙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당신은 두려운 거요. 회장이 아내의 마음을 읽었어요. 또 배신당할까봐, 또 이용당할까봐. 이현숙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요. 저는
회장이 아내를 안았어요. 여보, 나는 평생 사람을 봐왔소. 김지은 씨는 진짜요. 하지만 그 아이 아버지 김철수 씨도 진짜였소. 30년 전에도 지금도. 회장은 아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제발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시오. 이연숙 여사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어요? 내 인생을 걸고 말아오. 진짜 우연이었소. 여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그래요, 여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 그 아이를 너무 아프게 했소. 이연숙 여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떡해요? 제가 바로 그때 거실 문이 열렸어요.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준의 뒤로 누군가 함께 들어왔어요. 김철수 씨였습니다. 지은의 아버지.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김철수 씨. 김철수 씨는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자네가 어떻게... 민준이 말했습니다. 제가 모셔왔어요.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김철수 씨가 이연숙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이연숙 여사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뭘 하시는 거예요? 김철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 딸이 폐를 끼쳤습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사모님께서 의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으니까요. 김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도 회장님도 제 딸 지은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연락받은 건 도시락 사건 이틀 후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은이에게 소개팅 상대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연숙 여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요? 부담 주기 싫었습니다. 재벌가 아들이라는 걸 알면 제 딸이 위축될까봐. 김철수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사모님, 제 딸은 평생 정직하게 키운 아이입니다. 제가 가르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남을 도우며 살아라. 김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 딸은 배고픈 노인이 안타까워서 도시락을 줬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연숙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이 김철수 씨를 일으켰습니다. 김철수 씨, 일어나시오. 자네가 무릎 꿇을 이유가 없소. 회장은 아내를 돌아봤어요. 여보, 이제 믿겠소? 이연숙 여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연숙 여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김지은 씨한테 가서 사과해야겠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잠깐.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그 전에 내가 할 이야기가 있소. 모두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김철수 씨, 그리고 여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김지은 씨에게 감동했는지 이제 말해야겠소. 회장은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상자 하나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회장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이 아이는 회장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제 딸, 수진이입니다. 모두가 놀라 사진을 바라봤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누나가 있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보다 8살 위였지. 너를 낳기 전 우리에게 딸이 있었단다. 이연숙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1995년 겨울이었소. 30년 전, 1995년 12월, 해광그룹은 아직 작은 회사였어요. 직원도 10명 남짓. 회장은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회사를 키우기 위해 어느 토요일 오후 7살 딸 수진이가 회사로 찾아왔어요. 아빠, 수진아, 어떻게 왔니? 아빠 보고 싶어서요. 수진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 가요. 엄마가 밥 해놨어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일 마무리하고.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긴급한 거래처 전화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아빠가 이 일만 끝내고 갈게. 저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릴래?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전화는 길어졌습니다. 1시간, 2시간. 수진이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그러다 깜빡 졸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회장은 전화를 끊고 돌아봤습니다. 수진아, 미안. 하지만 의자는 비어 있었어요. 수진아? 회사 안을 찾아봤습니다. 없었어요. 수진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두운 거리. 수진아, 어디 있니? 하지만 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수진이가 사라졌소. 우리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소.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붙이고.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소. 이연숙 여사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소. 수진이는 이제 37살이 됐을 겁니다. 회장은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살아있다면. 민주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아버지, 저는 왜 몰랐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단다. 너에게 슬픈 기억을 주고 싶지 않았어. 회장은 김철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김철수 씨, 그 일이 있고 난 후 나는 자책했소. 일에만 빠져서 딸을 돌보지 못한 것을. 그래서 회사를 접으려고 했소. 하지만 그때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김철수 씨가 나를 막았소. 자기 집까지 담보로 잡으면서. 김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때 회장님께서 딸을 잃었는데 회사가 무슨 의미냐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진이를 찾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회사를 키워서 수진이를 꼭 찾으십시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말에 나는 다시 일어섰소. 수진이를 찾기 위해.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수진이를 찾는데 수십억을 썼소. 탐정을 고용하고 광고를 내고.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5일 전, 회장은 모두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김지은 씨를 만났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시락을 받는 순간, 나는 수진이를 봤소. 네. 민준이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지은 씨의 눈빛, 계산 없이 베푸는 그 따뜻한 마음. 30년 전 수진이가 가졌던 바로 그 마음이었소.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남을 잘 도왔단다.
길에서 넘어진 친구를 도와주고 배고픈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그 아이도 김지은 씨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소. 회장은 김지은의 사진을 꺼냈어요. 민준이 보여준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 내 딸 수진이가 생각나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수진이가 살아있다면 김지은 씨처럼 자랐을까? 누군가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됐을까? 회장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장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김지은 씨가 내 딸처럼 느껴졌소. 이연숙 여사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그녀도 함께 울었어요. 김철수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주는 아버지를 처음 이렇게 우는 모습으로 봤어요. 회장은 눈물을 닦고 이연숙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확신했소. 김지은 씨는 우리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고. 그 아이는 30년 전 잃어버린 딸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요. 이연숙 여사는 눈물을 닦았어요. 여보, 저도 이제 알겠어요. 여사는 수진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너무 모질게 굴었어요.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를 잃은 후 저는 누구도 믿지 못했어요. 또 잃을까봐, 또 배신당할까봐. 그래서 김지은 씨를 저도 모르게 밀어냈던 거예요. 회장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믿어도 돼요, 여보. 그 아이는 진짜요. 이연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알겠어요. 여사는 일어섰습니다. 제가 김지은 씨한테 가서 직접 사과해야겠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회장도 일어섰어요. 나도 함께 가야지. 그 아이에게 내 마음을 전해야겠소.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함께 가겠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신림동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연숙 여사는 계속 생각했어요. 김지은 씨,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오후 7시, 신림동. 지은의 원룸 앞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섰습니다. 차에서 네 사람이 내렸어요. 박준혁 회장, 이연숙 여사, 민준, 그리고 김철수 씨. 김철수 씨가 먼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까지 문 앞에 섰어요. 김철수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은아, 나다.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빠. 그때 지은의 눈에 민준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회장과 이현숙 여사. 지은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여기? 이현숙 여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지은 씨.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돌아가세요. 김지은 씨, 제 말 좀. 돌아가시라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이연숙 여사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김지은 씨, 제발 제 말만 들어주세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뭘 더 들으라고요? 제가 계산했다고요? 아빠가 재벌 사위 노렸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연숙 여사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은은 여사를 돌아봤습니다. 이연숙 여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좁은 원룸 복도에서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지은은 깜짝 놀랐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안 돼요. 일어날 수 없어요.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당신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민준이 다가와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김지은 씨, 제발 들어주세요. 여사는 지은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딸을 잃었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사가 계속 말했어요. 7살짜리 딸을 한순간의 방심으로 잃어버렸어요.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누구도 믿지 못했어요. 또 잃을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당신을 밀어냈어요. 당신이 진심이어도, 당신이 좋은 사람이어도. 여사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회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지은 씨, 제 아내는 평생 딸을 그리워하며 살았소. 회장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5일 전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딸을 봤소.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회장을 바라봤어요. 도시락을 건네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 그게 내 딸 수진이와 똑같았소. 회장은 지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지은 씨, 당신은 내가 30년 동안 찾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연숙 여사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김지은 씨, 아니, 여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은아, 여사는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발 용서해 주겠니? 저는 너무 잘못했어. 내 진심을 의심하고 내 아버지까지 의심했어. 여사는 지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너는 정말 진심이었구나. 지은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같은 사람이 재벌가에 어울릴까? 민준 씨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민준이 지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은 씨,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당신은 내가 평생 찾던 사람이에요. 지은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이연숙 여사가 지은을 안았습니다. 지은아, 우리 며느리가 되어줄래? 지은은 여사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네. 여사도 함께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회장이 김철수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김철수 씨,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군요. 김철수 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좁은 원룸 복도에서 5사람은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30년의 은혜, 5일 전의 도시락, 그리고 오늘의 용서,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3개월 후,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예식장도 아니었어요. 작은 성당, 하얀 꽃으로 장식된 소박한 공간. 지은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아름다웠어요. 민주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지은 옆에 섰습니다. 양쪽에는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회장 부부, 김철수 씨, 그리고 회사 동료들 몇 명. 소박한 약혼식이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없었기에 김철수 씨가 지은의 손을 민준에게 넘겨줬어요. 잘 부탁하네. 김철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행복해라. 네, 아빠. 지은은 아버지를 안았어요. 그리고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부와 신랑은 제단 앞에 섰어요. 간단한 서약이 오갔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두 사람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약혼 반지를 교환했어요. 민준이 지은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지은도 민준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속삭였어요. 사랑해요, 지은 씨.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약혼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 아들 민준이가 약혼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신부는 김지은 양입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회장은 30년 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도 위기, 김철수 씨의 도움, 그리고 5일 전 도시락 이야기. 세상에는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장은 지은과 민준을 바라봤어요. 바로 진심입니다. 김지은 양은 계산 없이 배고픈 노인에게 도시락을 줬습니다. 그 한 끼의 도시락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 아니라 진심이, 권력이 아니라 선행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회장은 김철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30년 전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당신의 딸에게도 이어졌습니다. 회장이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선행은 대물림됩니다. 30년이 걸려서라도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이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연숙 여사가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지은아, 여사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30년 전 내가 딸 수진이에게 주려고 했던 목걸이야. 상자를 열었어요. 작은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사라지면서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어. 여사는 지은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줬어요. 이제 너에게 주고 싶구나. 지은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님, 너는 내가 잃어버린 딸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야. 여사는 지은을 안았어요. 고마워, 지은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지은은 여사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1년 후, 지은과 민주는 결혼했습니다. 청담동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지은은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지은은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양은 도시락 2개. 하나는 시아버지 것, 하나는 아버지 것. 민준이 뒤에서 지은을 안았어요. 무리하지 마. 내가 할게. 괜찮아요. 이 정도는.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철수 씨와 박준혁 회장이 함께 들어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 민준이 김철수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지은이는 부엌에 있습니다. 지은이 나왔어요. 배를 감싸 안으며. 아빠, 회장님, 얘야, 몸조리 잘하고 있니? 김철수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도 지은의 배를 바라봤어요. 손자가 곧 나오는구나.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리 와봐. 할아버지가 손자 복 줄 테니. 회장이 지은의 배에 손을 얹었어요. 아가야, 할아버지다. 빨리 나와서 우리 만나자. 지은은 웃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아빠. 도시락 싸왔어요.
지은은 분홍색 보자기에 싼 도시락 2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날씨 좋으니까 한강공원 가서 같이 먹어요. 회장과 김철수 씨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4사람은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어요. 지은이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잘 먹겠습니다. 4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회장이 밥을 먹다가 김철수 씨를 바라봤어요. 김철수 씨, 네, 회장님. 30년 전 일, 기억하시오? 김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을 수 없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네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해광그룹도 이 행복도 없었을 거요. 회장은 김철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김철수 씨도 눈물을 닦았어요. 회장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 딸을 이렇게 좋은 집안의 며느리로. 아니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집이 좋은 게 아니라 자네 딸이 좋은 거요. 회장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는 자네를 닮았소. 따뜻한 마음을. 지은은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이 지은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선행은 3세대를 이어갑니다. 회장은 지은의 배를 바라봤어요. 김철수 씨가 나를 도왔고, 지은이가 나를 또 도왔고, 이제 손자가 태어나면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그 아이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거요. 김철수 씨가 손자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너도 이 아이한테 할아버지가 너한테 가르친 것처럼. 네, 아빠. 알아요. 지은은 배를 감싸 안았어요. 남을 도우며 살아라. 제가 이 아이한테도 가르칠게요. 4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3개월 후, 지은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박준서. 회장은 손자를 처음 안았을 때 울었어요. 수진아, 할아버지가 내 조카를 만났어. 정말 예쁘단다. 그로부터 6개월 후, 해광그룹 본사 대회의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박준혁 회장이 단상에 올라갔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해광그룹은 오늘부터 진심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학벌이나 성적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심을 봅니다. 남을 도왔던 경험, 배려했던 이야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30년 전, 한 사람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자기 집까지 담보로 잡으면서 그 은혜를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딸이 5일 전 저를 또 도와줬습니다. 도시락 하나로. 회장은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지은과 민준이 앉아 있었어요. 지은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선행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세상을 도울 차례입니다. 선행은 3세대를 이어갑니다. 30년 전, 5일 전, 그리고 오늘. 회장은 기자들을 바라봤어요. 세상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선행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의 아파트, 소박한 식탁에 6사람이 모였습니다. 회장 부부, 김철수 씨, 민준, 지은, 그리고 아기. 지은이 준비한 저녁이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소박한 집밥이었습니다. 회장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이런 밥이 제일 맛있소. 김철수 씨가 웃었습니다. 회장님, 예전에는 이런 밥도 못 드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소중한 거지. 이연숙 여사가 지은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고마워. 이렇게 정성스런 밥 차려줘서. 괜찮아요, 어머님. 가족인데요.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기가 요람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회장이 얼른 일어났습니다. 내가 볼게. 회장은 손자를 안았어요. 아기가 웃었습니다. 준서야, 할아버지다. 회장은 손자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너도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렴. 남을 도우며 살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그러면 선행은 너에게도 돌아올 거야. 지은이 아기 에코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회장님, 저도 우리 아들한테, 아빠한테 배운 걸 가르칠 거예요. 김철수 씨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너는 잘 컸어. 아빠가 자랑스럽다. 지은은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빠,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빠 덕분이에요. 회장과 김철수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의 세월, 한 번의 은혜, 그리고 대물림된 선행.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회장이 잔을 들었어요. 자, 건배합시다. 30년 전 은혜, 5일 전 도시락,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손자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따뜻한 웃음이 식탁을 가득 채웠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쳤습니다. 지은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도 지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은 손자를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선행은 끝나지 않는다. 30년이 걸려도 3세대에 걸쳐서라도. 김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선행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연숙 여사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작은 아파트, 소박한 식탁. 하지만 그곳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심, 권력이 아니라 선행.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고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당신의 작은 선행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인공들에게 따뜻한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88 오디오였습니다.